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종신보험 얘기를 할까 합니다. 돈 버는 자산 관리입니다. 종신보험, 쓸데없이 비싼 보험료를 내고 평생 보장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미친 짓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이 탄생한 기원이 있습니다. 알아보니까요, 기원전 4천년 전 바빌론을 거점으로 하는 상인들이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행상인들하고 거래를 했는데, 당연히 이때 행상인들을 믿을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신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상인들의 가족과 재산을 담보로 사용하게 되는 것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행 도중에 어떻습니까? 강도나 해적이나 폭풍이나 태풍에 의해서 아니면 암초에 좌초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러한 자연재해 등으로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했을 때 행상인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보니까 모험대차라고 하는 것이 개발되었습니다. 모험대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선박 및 적재 화물의 소유자가 항해에 앞서서 그 선박이 부서지거나 아니면은 적재물이 침몰되거나 그랬을 때 문제점이 되니까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그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고요. 그런 다음에 혹시라도 침몰되거나 손실됐을 때는요, 약간의 어떻습니까? 해난을 당한 경우에는요, 손해 정도에 따라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탕감받는 조건으로 이렇게 모험 대차를 가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아무 사고가 없다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주는, 어떻게 보면 보험의 원시적인 모습으로 태동되었습니다. 자, 그러던 것이 보험이 발전했죠. 그리스 시대에는요, 선박과 화물의 손실을 항해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공동해손 제도가 발달되었고요. 중세에는 해상보험이 더욱더 발달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보험이나 화재보험도 초기 형태로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2만 TEU라고 하는, TEU가 저깁니다. 그 컨테이너 박스 6m짜리거든요. 근데 2만 개를 싣고 간다는 거 아닙니까? 3만 개를 싣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6만 개, 아니 3만 개, 2만 개의 TEU를 싣고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간다고 했을 때 혹시라도 태평양이라서 무슨 그 폭풍이나 태풍이 발생할 일은 별로 없겠지만요. 태평양이란 말 자체가 좀 잔잔하다는 뜻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침몰하게 된다면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보죠. 그러다 보니까 적화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배로 운송하는 화물이 운송 도중에 일어나는 사고를 겪어서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주는 해상보험의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적화보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보험들을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운송할 때만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한국에서 적재해서 미국까지 갈 때 약 30일, 요새는 한 20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떻습니까? 올 때도 화물이 있다면 또다시 저가보험을 가입하면 최장 길어야 6개월 정도밖에, 2개월밖에 그 만기가 아니죠. 2개월 정도밖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쓸데없이 다른 기한을 운송하지 않는 기한까지도 보장받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자처한다는 것이죠. 비효율적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쓸데없는 기간에 보장받으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보험처럼 운송하는 시간만 보장해주면 되는 것이죠. 자,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쓸데없이 보장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집을 사든가 건물을 사든가 해야 보험을 가입하죠. 물론 건물이나 집이 없다면 가입도 불가능합니다만은요. 어쨌든 간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죠. 보장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보험은 죽었을 때 보장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보험금을 가지고서 유가족이 생활할 수 있도록 남겨두는 것이죠. 유산으로.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지 않는다. 불멸의 신이라면 가입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죽지 않는데 왜 가입하겠습니다. 왜 가입하겠습니까? 하지만 인간은 죽게 돼 있죠.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언제 죽을지는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릅니다. 20세에 죽을지 80세, 100세, 120세를 장수할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생명보험을 가입해서 보장을 받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기치 못하게 빨리 죽게 된다면 유가족 생활보장이 안 되니까 가입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장수한다는 걸 확실하게 안다면 절대로 가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평생 살다 보면 반드시 죽게 되는데 평생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20살부터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요? 80년 동안 헛부역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절대로 그런 사람은 가입하지 않겠죠. 하지만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어떻게 예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렇다면 최적의 효율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까지만 종신보험이 아니라 정기보험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종신토록 사망보장, 사망하면 보험금을 준다면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금을 받으면 꽁돈 같잖아요. 하지만 꽁돈은 없죠.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신보장 해주면서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보장해준다면 당연히 죽게 되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당연한 이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서도 똑같이 죽는데 4배에서 6배 더 비쌉니다. 엄청난 사업비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따라서 효율적으로 사망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120세를 산다고 가정했을 때 120세까지 종신보험을 가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정한 기간까지만 가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기간이 무엇일까요? 마치 운동선수가 전성기 때만 보장받는 것처럼 가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종신토록 가입할 필요가 없겠죠. 가령 20살 먹은 축구선수가 굉장히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연봉을 200억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다쳤을 때 연봉 못 받을까 봐 걱정하겠죠. 그래서 자기 발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다쳐서 운동하지 못한다면 보험금으로 500억 원을 받아서 나중에 편안한 자기 생활을, 은퇴 후 생활을 할 수 있게끔 그 보험을 가입할 어떤 니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험은 매월 보험료가 1억 원입니다. 연 12억 원이고 15년 만기로 가입했을 때 180억 원을 가입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35살까지 전성기라고 보고요. 그때까지 사고가 발생하면 500억 받고 아니면은요. 그 180억 원으로 보험으로 끝내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입하는 사람들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때 이 선수는 절대로 종신토록 가입하지는 않습니다. 예상되는 은퇴 시점까지만, 그러니까 축구 선수로서 은퇴 시점까지만 보장받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종신토록 보장받는다면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니까요. 나중에 내는 돈이 받는 돈보다 더 많을 수가 있고요. 기회비용까지 따진다면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으니 당연히 이 사람은요. 전성기 기간이 15년 동안 보장받아야 되겠죠. 절대로 종신보장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명보험도 인간의 전성기 때만 보장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전성기는 언제일까요? 바로 인간의 전성기는 사람의 전성기는요, 경제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고 일해서요, 소득 창출이 일어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망으로 인해서 소득 창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전성기 기간 동안에 혹시 사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적으로 이 전성기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의 경제활동 기간으로 볼 수 있는데, 결혼 후부터 은퇴할 때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살부터도 소득이 발생되지만 그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망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결혼과 동시에 부양가족이 생겼을 때부터 그 다음에 은퇴 시점까지가 바로 가장 중요한 보장 기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활동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장받는 것은요, 마치 축구선수가 15년이 아니라 평생 고액의 보험료를 내면서 보장받는 것과 같이 무의미하고 비효율적이고 말도 안 되는 현명하지 못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종신보험 가입하는 것은요, 일반인들은 절대로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440여 편 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4만여 편도 더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선물 보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으니까 열어보시고요. 엄청나게 자산관리에 성공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엄청난 돈을 절세하거나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쓸데없는 기간까지도 보장받으라고 하면서 종신보험을 들이밉니다. 보험사나 보험 판매인이요. 왜 그럴까요? 종신보험을 팔게 되면요, 수수료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청납니다. 정기보험만 가입하면 될 것을 그것보다 어떻습니까? 훨씬 더 많은 수수료 때문에 수수료 욕심으로 종신보험을 가입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종신보험 가입하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미명하에서 고액의 보험료를 뜯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을 권유한다는 것은 가입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판매인을 위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보험사를 위한 상품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종신보험 판매 시 막대한 사업비하고 수수료를 챙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신보험을 판매하면요. 그날 보험사는요. 돈잔치가 벌어집니다. 누구의 돈잔치일까요? 누구의 돈으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가입자의 희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요. 20년 납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월납인 경우 납입보험료가요. 신계약 체결 비용하고 유지 비용 기타 등등으로 20년 동안에 납입보험료 100만 원이면요. 4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가까이 뜯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 뜯어가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수준이 될까 생각하는데요. 그거보다 어떻습니까? 그 유지비는 좀 떨어질 수 있지만 거의 대동소이하게 엄청난 수수료를 떼어간다는 점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요. 이제는 또 계약 체결 비용 말고 계약 유지 비용 중에서 계약 납입 후 유지 비용도 또 뗍니다. 그러니까 20년 후에도 떼다 보니까 엄청난 금액을 계속적으로 갉아먹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까지 보장받아야 좋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죠. 먼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결혼해서 부양가족이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양가족, 막내 자녀의 독립 시기까지 자녀 부양 의무가 종료가 된다면 그때까지만 보장받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그렇다면요. 60세 전후가 되겠죠. 그때까지만 정기보험으로 보장받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혹시라도요. 그 부부의 은퇴 시기까지 보장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65세 전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은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은 그 기간은 연장될 수가 있는데 계속 근로를 하게 된다면요 70세까지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유가족 생활보장은요 종신보험으로 종신보장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고요 정기보험으로 60세에서 70세 정도까지만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 종신보장이라고 하는 거, 종신보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쓸데없는 사족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엄청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족이죠. 정기보험을 한번 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부부가 종신보험을 20년 납 월납 10억 원을 보장받는다면요. 남편은 230만 원, 아내는 210만 원, 440만 원 내야 됩니다. 하지만 정기보험을 가입한다면요. 10억 원을 보장받는데도 불구하고 20년 납 65세 만기 시에는 남편은 21만 원, 아내는 11만 원, 32만 원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 대비 13.75배나 저렴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10억 원의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성은 무려 19.09배나 싸죠. 40세 부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보장의 종신보험은 28만 원, 남편은 28만 원, 아내는 25만 원이고 10억 원 보장이라면 당연히 280, 250만 원이 됩니다만 정기보험은 10억 원 보장을 한다면 남편은 23만 원, 아내는 12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내는 무려 어떻습니까? 종신보험 대비 20.5배 그 이상이 더 쌉니다. 그러니 여러분 선택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보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보장이 필요한데요. 두 가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생에서 필요한 보장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바로 인생 전성기 때 유가족 생활 보장하고요. 은퇴기에 부부의 노후 보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종신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이 두 가지를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비싼 보험료하고 적은 사망보험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종신보험을 선택하지 않고 대신 정기보험을 가입하고 그 차액으로 투자만 하더라도요. 어떻습니까? 유가족 생활 보장하고 노후 보장은 거의 완벽하게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연금보험 등도 해지하게 된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선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종신보험을 가입하면 누구나 꽝이 없이 누구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지만요. 최악의 비싼 보험료 납부 얘기는 쏙 빠졌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보장이란 말도요. 왜냐하면 90세 100세에 그거 받아봤자 소용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런데 꽝이 없다면 대박일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회전판 뽑기 도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번데기 먹기 위해서 뽑기 도전하는데 꽝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뽑기를 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다 꽝이니까 확률이 없으니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장사꾼이 머리를 썼습니다. 절대로 꽝이 없다. 맞추지 않더라도 못하더라도 사탕 하나 주겠다고 하고 회전판을 돌립니다. 하지만 꽝인 경우가 99.9999%고요.
그 다음에 당첨될 확률이 0.00001%, 그때 대형 고민형을 당첨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게임에 참여한다면 대부분 다 꽝입니다. 꽝이니까 사탕 하나만 받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꽝이 없습니다. 꽝이지만 사탕 하나 받으니까 꽝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종신보험도 꽝이 없습니다. 언젠간 죽을 테니까요.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회 참가 비용으로 10,000원을 내고 꽝일 때 사탕 하나 100원짜리 받게 되는데요. 당첨 시에 고민형 30,000원을 받게 된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이 게임에 도전하겠습니까? 종신보험도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요. 고민형 3만 원의 값어치도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죽게 된다면 90세, 100세, 120세에 죽는다면요. 현재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지는 똥값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신보험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대가가 있다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공짜가 없지만 항상 바가지는 있는 법이니까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시간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의 허상, 신기루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결혼은 미친 짓이다. 가무성하고 엄정화의 영화를 제가 자주 봤습니다. 이 남자와 하고 싶다. 결혼은 미친 짓이다. 그런데요, 이거 제가 각색했습니다. 정기보험 가입하고 싶다. 종신보험은 미친 짓이다. 그러니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멘토를 두고서 자산을 지키고 분리해야 되겠습니다. 자기 편에서 지원해주는 종합자산관리사를 반드시 만날 필요가 있겠죠. 제가 여러분 편에서 소비자 편에서 항상 지원하고 관리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